쌀이 작년보다 20% 이상 더 팔렸다. 요즘에 넘치는 쌀 때문에 농민분들 또 정부의 고민이 많죠. 자, 그런데요, 소매 시장에선 우리 개인들의 쌀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 G마켓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쌀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나 더 팔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높은 외식 물가로 최근 집밥을 먹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장김치도 21%나 더 많이 팔렸고요. 젓갈, 액젓류 이런 주요 식재료도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식용유, 된장 이런 제품도 30% 가까이 판매가 늘었고요. 전반적인 먹거리 관련 장보기 비용 작년보다 약 한 18%가 더 늘어났는데 결국 요즘 우리 국민들 외식 대신에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되니까 한켠에서는 소상공인분들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복병을 만났으니까요. 내년 여름까지는 이런 힘든 시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저마다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그렇죠? 2주 전에 발표됐던 우리나라의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금 9%가 넘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젠 외식 대신에 집에서 집밥을 먹고요. 집밥을 하려면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쌀 소비량 또 액젓, 된장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시각이 되니까 우리 이 식당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더 깊은 한숨이 쉬어지고요.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엔데믹이 왔는데도 지금 수요가, 특히 외식 수요, 소상공인 분들이 더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물가 상승 때문이고, 어제 하나경제연구소인가요? 이제 내년도 전망, 성장률 전망 나오는데 일자가 나옵니다. 지금 내년도 1.8%, 뭐 1.9%. 그러니까 내년 언젠가에 이제 바닥을 한번 찍겠다, 이런 것들이 국내 외 또 해외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 여름, 내년 가을 한 1년 정도 여기는 버티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김미영님, 단체 급식소인데요. 쌀이 그렇게 싼 값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이럴 땐 참 애매해요. 분명 쌀값이 하락인데 현실적으로는 급식소에서 받아보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쌀이 워낙 중요한 전략 상품이기 때문에 이 쌀 가격은 이제 통제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정부가 사주기도 하고 또 쌀이 모자랄 때는 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여서 아마 그런 가격 통제 레벨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이제 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해법을 놓고 지금 농민들과 정부가 또 이제 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쌀을 많이 소비한다. 밥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웰컴 투 더 증시 KB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 하고요. 기술적 분석이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국내 또 미국 해외 주식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취자 문자 받는 수요일 아닙니까?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규모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 이제 거의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사건 터졌을 때는 뭐 단순히 톡, 뭐 택시, 내비게이션, 금융, 아예 소상공인 분들 영업, 뭐 디지털 정전이라고 불릴 만큼 일상이 마비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의 문자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일상 마비, 이거 없으면 난 끝난다, 이겁니다. 카카오톡만큼이나 훨씬 더 난 이거가 전부다, 이거 없으면 생활이 뭐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바로 떠오르는 게 MTS 주식 앱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수시로 막 몇 분마다 보시니까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저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없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특히 오전에 그렇죠. 컨택트 렌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종일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안경을 끼시면 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차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도 자기 때문에 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이거 없으면 나는 일상이 마비된다. 생활이 안 된다. 이것에 관련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정골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증시 KB증권 김건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청취자 문자 주제가 나는 이것 없으면 일상이 멈춰선다. 아, 네. 박아람님, 네, 저는 목돈 연구소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떡하죠? 이미 했습니다 아까. 네, 주식, 네. 부동산 투자 정보 아주 쏠쏠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5247번님, 저는요 신랑이 마음의 안식처라서 신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저희 목돈 연구소가 추구하는 어떤 부부의 어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돈 사랑. 연구소라는 게 네. 참 이런 네. 그거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작가분이 아주 드문 문자라고 이런 것은 반대는 너무 많은데 이거 드문 거예요. 신랑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김건진 부장은 저는 목돈 연구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목돈. 여러분들 지금 청취자 조사 기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건진 부장 진짜 뭐 이거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에 막 뭐 빠져서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최근에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평탄하게 하게 됐고 주식이 없다. 그건 너무 저의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없으면. 재미. 네, 그렇습니다. 네. 5122번님 항상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선물 인버스에 투자 중인데요.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상당히 수익이 좀 나셨겠죠? 네. 네. 실제로 저도 많이 여기 관심이 있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천연가스 지금 현재 급락 중이라서 뭐 수익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톤당 9달러 10달러도 찍었었습니다. 가다가 네네. 지금 6달러대인가요? 5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면 롤 오버 리스크 어쩌고 하던데 롤 오버가 뭔지 알려주세요. 자, 이거를 짧게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생 상품. 즉 그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거는요. 거래를 할 때 직접 드럼통 배럴통에다가 놓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도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3개월 뒤에 얼마에 살게 혹은 얼마에 팔게라는 약속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들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하죠. 하고 이제 그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살 사람 팔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가스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유 있잖아요. 우리 원유 거래, 원유 선물 거래는 이제 3개월간의 이제 한 텀입니다. 한 텀이 끝나고 나서 실제 원유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전체 거래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르는 거래입니다. 투자적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롤오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파는 선물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혹은 제품에 따라서 1개월 상품에 따라서 그럼 그 판이 딱 끝나면은 게임은 셋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5122번님이 투자하는 천연가스 선물 인버스 ETF 같은 것들은 영속성인 거잖아요. 선물은 3개월마다 한 게임이 끝나지만 이런 ETF는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운용하는 담당자가 이제 3개월 마감이 막 되려고 해요. 첫 번째 턴. 그때 다음 월물로 만약에 3월 말이 마감이다. 그러면 6월 말 마감인 것으로 그 상품을 넘기는 겁니다. 롤오버 그 포지션을. 그게 바로 롤오버인데 그 롤오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포지션을 팔고 바꿔서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양쪽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롤오버 리스크라기보다 이제 롤오버 비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선물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좋아하시는 떨어진다는 거는 뭐 인버스, 곱버스,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실제 선물을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길게 나는 레버리지 상품 3년 갈 거야 이런 거 어때요, 김건희 부장? 그렇게 되면 네. 시간 가치나 이런 롤오버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한 3개월 정도 치고 빠지는 게 깔끔한데 제 주변에도 이 2020년에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네네. 곱버스라고 하죠. 네, 네. 인버스 떨어지는 거에 2배에 이제 이분이 그걸 투자를 하셨다가 물린 거예요. 네. 한 2,200 이렇게 들어갔다가 3,300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다시 2,200이 왔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때 본전이 안 됐어요. 절대 안 될 예. 수가 없습니다. 왜죠? 네.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앞에서 일단 롤오버 비용이 네.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석 달마다 그 롤오버를 계속 그 운용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5122번님도 지금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있으신데 이 천연가스 선물 인버스에서 원칙은 천연가스 앞으로 뭐 5년 내내 떨어질 거야라고 전망을 하시더라도 중간에 이 포지션 아웃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이게 소위 말한 익절을 하시면서 따라붙어라.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말이죠.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분위기가 살짝 돌아서주는 느낌 분위기가 나오고 시황부터 있는 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90%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1.16%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장 중에 아침만 하더라도 더 좋았었습니다.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와 박수 치면서 잠이 들었는데 조금 아쉽긴 했다. 실제 트러스 총리 영국 총리가 감세안에 대한 이런 사과로 영국발 우려가 이제는 완화된 데 이어서 견고한 산업 생산 발표로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도 안 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 특히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한때 2.8%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영란은행이 양적 긴축을 연기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또 상승을 하면 상승 확대 그럴 것 때문에 나스닥이 한때 또 마이너스까지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국만 포커스를 놓고 보면 트러스 신임 총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원점.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 경기 부양 다 원점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미국에서 산업 생산 지표 나왔는데 상당 부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좋았던 게 우리가 뭐가 잘 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죠. 이겨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게 그거죠. 외부적인 힘이 그렇죠? 아니라.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준한테 의지하잖아요. 연준이 좀 돌아서 주기를. 이 형님이 좀 뭐 다시 조금을 피벗해서, 주기를.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려라.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마이웨이? 상승하는 거. 마이웨이 나 우리 경기 좋다라는 얘기. 우리 고용 좋아. 나는 갈 거야. 뭐 이런 식을 원했는데 살짝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만 양적 긴축 이건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해당되는 건데 양적 긴축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도 한번 시간 있을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양적 긴축은요 금리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지금 쌓여 있는 중앙은행의 그렇죠. 채권을 네네. 오히려 시중에다 내다 팔고 시중의 돈을 유동성을 흡수하는 하는 거죠. 거. 이건 진짜 긴축이거든요. 요것도 이참에 안 했으면 했는데 이것은 하겠다. 네, 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마저 양적 긴축마저 연계하면 요거 어때요? 그렇게 되면 게임 끝? 네.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네. 환호를 한번 또 환호하겠죠. 질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양적 긴축 일단은 살짝 메모만 해 두시고요. 이슈가 분명히 될 겁니다. 저는 영란은행 못할 것 같은데. 양적 긴축.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네. 저희가 이거 가면서 그랬잖아요. 다시 오후에 위로 올라오면 찐이다. 찐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장 큰 이야기가 했던 게 어제 장 중에 영란은행이 계속해서 채권 사줄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돌았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어제 오후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어제 밤에는 아니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다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 어느 정도 맞을 만큼 맞았어, 갈 때까지 갔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채권 부분, 특히 국채 부분. 네네. 지금 미국은 바이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중앙은행이 못하니까 재무부가 그렇죠. 채권 네네. 사준다라는 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돌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영국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당국이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채권만 다시 사준다는 거 요것만 나오면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주식시장은 달려갈 것 같거든요. 우선 좀 환호성이 많이 네.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거, 돼준다면. 네, 저희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돈연구소에서. 자, 그리고 9월 산업생산 발표 아까 얘기한 거죠, 미국에. 뭐 개선이 되고 있네요. 네, 오히려 인플레고 뭐건. 경기 침체가 아닌가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이런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로 발표가 되면서 네. 지난달 발표된 0.1% 감소해서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소비재가 0.6 그리고 제조업도 0.4% 증가하는 등 대부분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 특히 또 공장 가동률이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공장 가동률이 80.3%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달보다도 좀 더 개선되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이야기 어제도 해드렸었는데 지금 장이 끝나고 오늘 새벽에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광고 보면 네네네. 그 요금 깎아준다. 그렇죠. 네네. 요거 때문인가요? 지금 급등 중이네요. 네, 선물이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의 마감 후에 이런 거래가 되는 실제로 실적 발표가 미국 장이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장 중에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 시간 내에서는 지금 현재 14%대 이상의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실적이 아주 양호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가입자 수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가 한 100만 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241만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우영우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뭐 앞에서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 주셨던 중간 광고제 시행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워낙 깎아지니까 그동안 또 이탈했던 사람들도 딱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쵸. 이런 분위기 그리고 야 신규로 나 이거 가입해 볼래 워낙 싸게 아마 한 달 가입료가 나타날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가 흘러나오면서 좀 강세를 이루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700 한때 해서 이게 이제 200달러 뭡니까 162달러까지 네, 그렇습니다. 700달러에서 16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40달러까지 올라온 넷플릭스인데 중간 광고제도 좀 하면서 요금 깎아준다고 하니까요. 네네. 우영우가 지금 맞아요. 우영우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영우 때문이다 넷플릭스. 거기에 네. 물론 우리나라 기사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영우가 다시 한번 우투도 베이투도 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많이 올려주는 이런 톡톡하게 지금 현재 효과를 누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지금 좌불안석이긴 한가 봅니다. 이제 곧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뭐 물가는 저렇고 뭐 다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전략 그렇죠. 기름, 전략 비축류를 네네. 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오펙 플러스 쪽에서도 야 우리 이제는 감산할 거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에너지 물가가 너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뭐 미국의 기름값이랑 우리나라의 기름값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야 뭐야? 원래 미국의 기름값이 엄청 싸게 거래가 엄청 됐었잖아요. 싸죠.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살짝 더 비싼 정도 수준밖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을 어찌됐든 눌러야 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크게 뭐 다가온 게 바로 다음 달 초에 있는 이런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가진 이런 수단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전략 비축류 1,400만 배럴을 방출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는 하루는 눌렀잖아요. 그렇죠. 네. 눌렀는데 이 전략 비축류 방출이 이게 단기 재료지.
그렇죠. 네. 하고 좀 너무 많이 방출했어요 또. 평소보다 네. 뭐 이거 뭐지라고 할 벌써 정도로 그동안 이렇게 한 게 한 2억 배럴, 2억 배럴 돼요. 뭐 네. 쌓아놓은 거 이제 다 탈탈탈탈 털고 있는 게 그쵸.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미국이 전략 비축률 또 방출한다는 뉴스가 유가 상승 재료 같아요. 반대로 네. 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는 네. 국내로 넘어가 보죠. 괜찮네요. 그나마 괜찮아진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왜요? 코스피 지수는 네. 2262.44포인트 네. 지금 현재 0.52%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703.27포인트 0.89% 상승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다 빨간색 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에는 421억 그리고 기관은 621억. 좀 소폭이긴 하죠. 다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환율이 좀 의미가 있어요. 네, 오늘 환율 같은 경우 아주 지금 현재 8원 60전이나 지금 현재 하락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414원이다라는 거. 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내려와 주네. 그래?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1,400? 1,400원 1,300? 아래로 내려 네. 1,300원대 우리 볼 수 있겠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가 죽어야 됩니다. 킹 달러가 죽어야 다 사는 그렇죠. 거예요. 네, 다 맞습니다. 살아요. 환율 지금 1,41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1,300자만 보면 승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승부요? 네, 주식의 승부. 네. 마지막 승부 아니고? 마지막 네네. 승부. 네네. 오늘 환율이 좀 의미 있고 대형 종목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관련한 악재입니다. 일단은요. 내용 네.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세타 엔진 관련해서 추가 품질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22년 이것을 계속해서 충당금을 쌓아가고 있는 거고 네.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세타 엔진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다 리콜로 다 해줄게. 평생 보증을 해줄게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것 네. 때문에 계속해서 충당금을 쌓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콜 들어오면 야, 그 충당금 써 했는데 2년 전에 쌓았던 게 다 거의 고갈이 되면서 네. 새롭게 또 쌓는 거다라는 거. 얼마씩을 그럼 또 책임지려고 쌓아놔야 돼요? 이번에는 지금 현대차에서는 1조 3,600억이고요. 네. 기아에서는 1조 5,442억 원을 이번 분기에 한 번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다 환입을 시킨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빼니까 실적은 당연히 나빠지겠죠. 네, 3분기에. 당연히 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조대 중반을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한 2조대가 나오고 기아도 2조대가 넘게 나올 거였으니까 그래도 한 5천억 넘게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큰 악재의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게 이번이 세타 관련한 이슈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불확실성이 좀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악재 해소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 뉴스가 크긴 한데 오늘 일단 한번 살짝 가보고 집중적으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네.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도 세금을 주식 투자할 때 세금을 네네. 안 내는데 네네. 대주주 외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법안을 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여당은 요거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야당 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과세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당 쪽에서 과세 유효에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내년 금투세 시행 때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 외국인들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정이 되어 있으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거래세 하나 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면서 괜찮아라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벌면 그때부터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해외 주식하고 파생 상품 그리고 기타 금융 소득은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네. 되면 과세 표준 구간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시에는 25%의 누진세율이 분리과세로 이렇게 다가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것을 시행해버리면
조금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또 압박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야, 나 5천만 원 못 벌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5천만 원 벌고 못 벌고 문제가 아니라 1년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는 사람들이 그렇죠, 요걸 네. 피해 가려고 또 왜곡을 시키는 이게 그렇죠. 걱정된다는 네, 네. 거죠. 맞습니다. 김건희 네. 부장 주시장에 이야기는. 다시 한번 또 그런 왜곡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렇습니다. 세금을 이제 내는 우리도 네, 주식 그렇게, 과세 시대가 네.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그렇게 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남궁훈 카카오 각자 대표가 모든 이번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겠다. 이후는 이제 홍은택 각자 대표 단독 체제로 카카오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KB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